안녕하세요. 마더텅 생활과윤리 배준호입니다. 자, 올해 생활과윤리 수능 어땠는가? 어려웠다고 친구들이 아주 날리고 부르르 했던 그런 시험이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는지. 자, 먼저 단원별 출제된 거 좀 보면은 여기 보면 2단원이 좀 적게 출제됐고 3단원이 좀 많이 출제되는데 보통 이래요. 3단원이 제일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소위 말하는 킬러 주제들이 3단원에 많기 때문에 3단원에 이렇게 여러 문제들이 출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배와 관련된 거, 사회계약론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형벌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3단원에 있기 때문에 3단원에 킬러 주제가 많아서 3단원의 출제 비중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등급 컷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어렵다고 난리였던 것처럼 등급 컷 무려 1컷 41. 역대 이런 적이 없죠. 생활과윤리가. 그동안에도 어려웠다고 얘기됐던 게 23년에 요때도 한창 어려웠다고 막 난리였는데 그래도 이때는 1컷 45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는 예년처럼 다시 50.1컷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올해 아주 그냥 출제자들이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야, 생활과윤리가 쉽다고?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내더니 그래서 3컷 작년하고 한번 비교해볼까요? 작년 3컷 43인데 올해 3컷 32. 진짜 후덜덜한 그런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생활과윤리 쉽지 않다. 올해는 특히 그 사상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사상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친구들이 아주 시험 끝나고 선생님 이렇게 어려운 게 생윤 맞아요? 라고 했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사상가별 출제된 것 좀 살펴보면은요. 자, 이 생활과윤리의 주연급으로 요 3명이 있어요. 칸트, 어벤져스로 치면 캡틴 아메리카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3문제나 출제됐죠. 자연윤리, 형벌, 평화. 롤스, 어벤져스로 치면 이제 아이언맨 같은 그런 존재인데 원조, 분배, 불복종 이렇게 또 3문제 출제가 됐고 싱어는 이제 보통 이렇게 2문제 출제가 되는데 자연윤리에서 출제됐고 또 원조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활과윤리에서 배우는 사상가들이 이제 여러 단원에 걸쳐서 특히 이제 롤스랑 칸트는 여러 단원에 걸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학습할 때는 단원별로 학습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정리할 때는 그 단원별로 나온 그 사상가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좀 연결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칸트의 생각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하는 것이구나. 롤스의 생각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한 것이구나. 예를 들면 롤스의 분배정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정의 원칙들이 원조나 시민부복종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싱어는 그나마 좀 간단해요. 왜냐하면 공리주의자라서 어쨌든 공리의 원리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롤스 같은 경우는 그 주제마다 또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가지고 잘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답률 한번 좀 살펴보시면 또 전통적으로 많이 어려워하는 분배정이 아까 봤던 롤스 이 불복종에서도 롤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워하는 형벌, 평화, 이런 것들. 과학기술윤리는 보통은 이제 쉽게 나오는데, 이때 좀 어렵게 나와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자, 9월에는 평화와 관련된 것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고, 그 다음 원조, 그 다음 사회계약론, 그 다음 자연윤리, 이런 쪽이었고, 그 다음 수능에서는 결국에 원조가 가장 고난이도였다. 그 다음 불복종, 그리고 좀 생뚱맞게 죽음윤리가 또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따 잠깐 볼 텐데, 전통적인 분배정의와 형벌도 역시 오답률이 높았다. 우리 생활과윤리에서 이제 킬러 주제가 보통 한 7, 8개 정도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언제 뭐가 고난이도로 출제될지는 늘 시험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킬러 주제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심화 학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킬러 주제 한두 개만 고르는 게 아니라 모든 킬러 주제들을 다 확실하게 심화적으로 학습을 해두셔야 잘 이제 대비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오답률 가장 높았던 원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A에 대해서는 갑은 예하고 을은 아니오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갑이 예할 수 있는 B 그리고 을이 예할 수 있는 C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이제 내용을 사실 볼 건 없고요. 그냥 이제 어렵게 출제되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시민부복종 롤스와 관련된 시민부복종 문제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선지 자체가 여러분 그 생소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애먹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가랑 불교 비교하는 이 죽음윤리 문제였는데 이것도 이제 함정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그 함정에 걸려서 결국 부르르 떨고 많이 틀렸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냥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갑이 이제 도가인데 도가 여러분 이 생윤의 낚시 거는 스타일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죽음 앞에 두려움 없이 초연해야 여기까지는 도가 딱 맞거든요. 근데 도가는 인륜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인륜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도가는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륜의 도를 완성하는 건 이거 도가의 입장은 아니죠. 도는 좋지만 인륜이 틀렸다는 거예요. 인륜. 인륜은 이제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이제 낚시에 걸린 친구들이 꽤 있었다. 그래서 도가와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답은 이제 5번인데 도를 얻음으로써 생사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유불도 다 도를 이야기하거든요. 동양 사상의 어떤 지향하는 바로서 도라는 걸 강조하는데 그래서 도를 얻음으로써 생사의 얽매에서 벗어나는 건 도가와 불교의 공통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런 낚시를 딱 보고 탁 지워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생윤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기출문제 분석이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 마라톤 교재 보시면서 기출문제 여러 번 돌려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생윤을 보는 눈이 생기실 겁니다. 자, 생활과윤리 수능 분석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